의원님 질문을 하시되 그 관련해서는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송덕상 의원님이 질의하실 공공도서관 주 7일 개관 시범 운영 추진과 관련된 것 하나, 그다음 이제 각급 학교 학생 안전사고 학교장 책임과 관련된 부분 하나, 그리고 학교 환경위생 및 보건 업무와 관련해 요즘 막 한참 핑퐁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세 건이 접수가 돼서 이 건과 관련해서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창의인재과의 송덕상 의원님이 내일 또 각급 학교 학생 안전사고 학교장 책임도 송덕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요거는 이제 요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도서관 주 7일 개관 시범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내년 1월 1일부터 그 TF팀을 구성해서 언론을 하면 싶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예. 언론을 해볼 생각입니다.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까?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추진 계획은 설립하지 않았고요. 예. 추진 계획 자체를 TF팀을 구성해서 사서들과 노조와 소통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10월 25일 날 김해 제 사무실에서 그 노조 측하고 저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저한테 왜 왔겠습니까? 소통이 안 됐죠? 소통은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시범 운영하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시범 차원에서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기존에 지금 그 두 곳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혜바다 김해와 마산 지혜바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그 근무 여건이 좀 불합리하다고 힘들다고 그 노조 측에서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 부분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또 반대 서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7일 개방을 시민과 우리 도민들한테 개방한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도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노조하고 또 협의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죠. 맞습니까? 우리가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대체 인력인데 그런 부분도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 근무 시간 부분에서도 또 그 도민들이 원하는 것과 사서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절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생각하시기에. 이제 사서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7일 개관하니까 심의 없다는 부분이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안에 대소사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여타저타한 사항들이 많겠죠.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듣고는 계시죠? 예,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도서관이 7일 개방한다고 해서 근무를 7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은 이렇게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합리하니까 좀 여건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다시 또 시범 운영한다는 걸 우리 노조하고 같이 협의 안 해준 것만 협의를 안 했다는 소통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1월 이후에는 우리 TF팀을 만드는 자체가 소통을 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소통 좀 하시고요. 예. 제가 주 7일 하는 걸 저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근데 근무 여건도 같이 개선해서 노조하고 잘 협의를 좀 그 하십시오.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소통 없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독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장희인재 과장님이 공공도서관 7일 개관 시범 운영 관련돼서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의논을 해서 이제 앉아 계십시오. 이게 이제 수립 계획을 뭐 어쨌든 해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요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이제 집단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 7일 개관을 한다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호하고 원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도서관들이 우리 교육청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주 7일을 다 개관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루를 뭐 월요일을 쉬든지 어느 요일을 택해서 주말 토일요일이 아닌 날을 택해서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운영 행태가 이렇게 할진데 경남교육청에서 유독 주 7일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서 이게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주 7일을 열어서 뭔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뭔가 확실하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뭔가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상의해서 그러면 이 주 7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해주고 어떻게 그러면 대책 마련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상의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뭔가 욕심에 우리 경남교육청은 뭐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막 우리가 7일 하고 싶어 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당연히 브레이크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시고 저는 뭐 사견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는 억지로 예를 들면 지금의 현재 시스템에서도 도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도서관에 대해서 시스템이 높은데 이걸 굳이 주 7일을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견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용객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쭉 수렴을 해서 다른 데는 다 예를 들면 주 7일 운영 안 하는데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7일 운영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7일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은 뭐냐면 어느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은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창원시는 내지는 진주시는 밀양시는 왜 7일 개관 안 해요? 라고 하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교육청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좀 문제의식이 저는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 교육청 지자체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지자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자치단체 도서관들도 7일을 요구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협의도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기관의 문제라면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교육청이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덕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숙고하시고 그래서 정말 제7일을 개방해야 될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와도 좀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우리 교직원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행정실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재판 과정에서 힘든 부분은 마음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저희들 이제 같은 후배고 또 저희들 안전총괄 담당해서 업무를 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은 아프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 자, 좀 도움을 줄 수 됐어요. 있도록 영향을 좀 제가 다시 지원을 질문 좀 하고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저 사고 발생 당시에 예. 그 행정실장님이 그 방화 샤터 관련해 가지고 예. 뭐 그 밑에 직원한테 교육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를 수 있는 그 뭐 그전에 이런 방화 사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뭐 교육 실시해라는 이런 공문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답니까? 저희들 체계 공무시행전에는 없었고 또 소방서에서 자, 됐습니까? 안전교육할 없었던 때도 거는 인정하죠. 소방서에서 소방 안전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송이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문이 내려가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부각되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챙기봐라고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공문 만들어 내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제 상세하게 지침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보면 소방안전계획서라든지 다 포함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의원님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 사법부 보시면 좋을 것 판단은 같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기관입니다. 의원님 제가 잠깐 좀 예, 답변한. 그 소방 관리자, 그 방화 관리자, 소방 안전 관리자 의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침이 있고 그걸 떠나서 있고 사실 저도 행정실장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학교 행정실장이 거기 전문성은 없습니다. 없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소방 관리 업무를 용역을 다 줍니다. 사실상 행정실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단지 용역 준 업체에서 사실상 우리 위탁을 다 주는 겁니다. 용역 업체에서 교육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관님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육관님도 그 법원에다가 서울 교육관님하고 같이 함께 탄원서를 넣었고 공동 책임이다. 행정실장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그 말씀에 지금 그 사건 그 사고 일어난 지 지금 그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죠? 지금 법정에 지금 아마 소송 중일 건데. 경찰 수사 결과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면 현재 행정실장과 또 시설관리 대체지 그리고 소방관리 업체 요 세 분이 현재 기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이제 언론에는 4명이 기소됐다고 됐죠. 예. 그 한 분이 빠지셨죠. 예, 맞았습니다. 어느 분이 빠지셨습니까? 지금 학교장 같은 경우도 업무상 가실치상으로 경찰에서 기소는 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의 소방 안전 관리 책임자는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니까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원래는 그럼 누굽니까? 그럼 이제 법상에는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이 지금 행정실장이 6급도 있는 데도 있고 5급이 있는 데도 있고 7, 8급이 있는 데도 있죠. 예. 규모에 따라서요. 예. 학교 규모는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실장님들이 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그 지휘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학생의 지휘 감독권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네. 일단 현재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침을 보면 현재 학교장은 학교 안전교육이나 또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총괄 관리하고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책임관으로 현재 교장을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예. 관리 감독자는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학교장이 포함됩니다. 예. 그러면은 소방안전관리자도 학교장으로 선임하면 안 됩니까? 의원님 계속 질문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로 질문을 예, 하시는데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전문가에서 전정 지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 옆에 앉아있죠. 예.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제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포괄적 의미에서 4조에서 기관장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5조에서는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책임 있는 행정실장과 교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행정실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정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럼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그 영운초 방화 셔터가 지금 2019년 9월에 발생 당시 예, 그 방화 셔터가 갑자기 많이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련한 소방 안전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 보고 교육하고 관리해라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지만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소방 안전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육을 언론에 받습니다. 보도될 때 그 방화 셔터 보통 눌린 사람한테 행정실장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그래 지침이 없었는데 행정실장이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방 아니 그 안전 사실관계 물어보는 건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로 봤을 때 뭐 교육청에서 행정실장 보고 그 방화 셔터 관련해서 교육을 뭐 밑에 직원한테 시키라는 규정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소방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교육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사실관계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예, 공무원 노조에서 가서 입장문. 저는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 어떤 입장문을 한번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이런 걸 보면 방법이 꼭 이래야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상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 아니 학교에 교육하는 단체에 그 안에서 행정실하고 교무실이 마찰을 일으키는 게 표면화돼 나온다면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행정실하고 교무실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행정실이 모든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입니다. 근데 목적은 똑같죠? 예,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예. 왜 이렇게 갈등이 쌓일까요? 애들 보고 하는데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다 협조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만 좀 이가 끄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이 양대 산맥이 누가 더 길을 받아 높은 산맥이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그 희생자를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비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백과토로 흘러나오면 결국은 그 집안은 사업하는 집안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백같에서 보는 도의원 시각이 아니고 도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결국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거. 응?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소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로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실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대화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이 좀 소극적인 사람은 소외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서 그거 해줄 수 있는 맞춰줄 수 있는 이게
조직 사회에서는 돼야 되는데 경남교육청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